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이기는 한데요. 코스피가 자꾸 음전, 양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물도 있고 프로그램 순 매수도 조금 더 강하긴 한데요. 지금 뭘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시장일까요?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이라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은 뭐니 해도 원전데이인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보고 계실 텐데 여전히 지금 캔들상 꼴이 안 달아요. 7.97%, 8% 넘어가면서 41,3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이렇게까지 강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정책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적혀져 있듯이 지금 원전 확장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쪽 기업에 있어서도 탈탈 원전으로서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요. 원전주는 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동근 대표님.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높고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지금 탄력도를 보인다라는 점. 물론 양자 모멘텀도 껴있긴 하지만 차기 종목을 노리는 관점에서 어떤 평가 주시는지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 대한 행정명령. 결국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 한 4배 수준,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결국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뭘 하는 회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감시라든가 또는 이제 경보라든가 제어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사실 원자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측 제어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정도의 어떤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원천 기술을.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리 기술을 비교하는 거는 좀 약간 저는 그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주도주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은 탄력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예. 오늘도 이게 우리 기술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를 때 잘 오르고 또 조정을 받을 땐 또 조정을 받아요, 세게.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10% 이상,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좀 모양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저는 변동성, 그리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이 안에서의 어떤 중소형주의 움직임, 그러니까 테마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 컴퓨터 또 재료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떤 테마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원전 관련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BHI나. 사실 전 BHI를 최근에 이제 좋게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BHI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BHI도 사실 좀 오히려 모양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은 저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스탠스는 전 중립이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원래 우리가 원전주를 바라봤을 때 손꼽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BHI와 같은 종목이 좀 음봉을 보이거나 쉬어갈 때는 기회로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탄력적인 시장의 합의와 함께 우리 기술 쪽의 픽한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박스라인에서의 움직임이기는 한데요. 우리 기술 쪽에 집중하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이어갈 수는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 세계 지금 리딩방 트럼프가 이제 조선망산을 지나서 원전을 정말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구나를 확인을 좀 했다라고 보는 오늘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원전주가 부각됐을 때 트레이딩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을 보니까 지금 어쨌든 장기 이평선인 481선, 241선을 다
돌파를 해서 여기서 추세가 크게 막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전 추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견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저도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BHI 지금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우리 지금 이제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제 조선방산을 지나서 지금 원전까지 계속 쳐다보게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원전은 계속해서 빠질 때 중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빠질 때는 안 사지고 이렇게 오르고 싶을 때 사고 싶은 게 뭐 모든 주식이 다 그렇긴 하지만 원전주가 좀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주는 한 뭐 제2의 조선방산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를 이제 중심으로 내가 지금이라도 잡고 싶다면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잡아가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의 이런 훈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이제 이 훈풍이 건설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 섹터가 충분히 돼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당연히 원전주 자체가 주도 섹터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워낙 하락을 많이 했었고 지금 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오는 추세라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원전주가 반짝 상승을 했을 때 좀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뭐 보성파워텍, 네. 에너토크 이런 추억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 에너토크 그럼 다 비슷한 결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발 드라이빙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점 챙겨봤고요. 사실상 대형주죠. 그러기 위해선 또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계속해서 이 탄력도를 끌어가 줘야 할 겁니다. 우리 기술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SK 이터닉스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또 ESS까지 여러 모멘텀을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과는 다르게 잘 버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발 걸쳐놓은 게 많은 기업일수록 좋구나라는 걸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0.74%, 0.5% 정도죠. 시가가 아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양봉을 켜냈다. 여기에 의미는 우리는 충분히 갖다 댈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추세 이탈로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SK 이터닉스는요? 사실 이제 오늘 선방을 하고 있는 거는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네. 뭔가 이제 사업을 좀 구조화시키는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에 비유하자면 약간 프로듀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SK 이터닉스예요. 네네.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다 묶어서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 단위화를 시키고 이거의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SPC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갖다가 이제 넘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또 이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고 또 이제 용역비라든가 또 이제 이 지분을 이제 투자하게 그 지분을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투자 수익까지 확보를 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쪽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K이터닉스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부분 전반적으로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오늘 하나의 영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 구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게 나름대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포트폴리오적인 측면도 나쁘지가 않은데,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닥쳐 있는 악재의 영향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선방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좀 이런 쏘라기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좀 중립에 저는 입장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좀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단 상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상원에서 분명히 뭔가 이제 많은 수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솔루션은 마이너스 11.26% 낙폭을 또 깊게 만들어낸 상황이고 어제 오늘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대통령 서명까지가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점이 7월 초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할 텐데 사실 꺼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발을 조금 더 걸쳐놓은 것을 빼놔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죠. 자, 윤 대표님, 평단가가 아래이신 분들은 고민이 없는데 평단가가 좀 위이신 분들은 지금 그럼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막 크게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SK 이터닉스,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잘 버텨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 단기 흐름으로 보는 5일선, 21선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지금 이제 신재생 쪽이 최근에 급격하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서 이제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금 그리고 이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신 분들은 그래도 한 7, 80%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제 들고 있다가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미국발 계속 노이즈들이 발생을 할 거라서 이제 이런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이라면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한 7, 80% 정리 그리고 뭐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크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중장기 이런 실적 개선과 성장성을 봤을 땐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SK 이터넥스 뭐 뿐만 아니라 에너지주를 놓고 봤을 때 중립의 의견이고 이제 조정 시 중장기로 매수를 하자. 다만 이제 조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 이터닉스는 우리가 그래도 매수를 해본다면 최소 2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평단가에 따라서 이 정도의 관점으로 좀 중립의 의견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2만 원 위로 또 올려 세웠죠. 시가가 2만 원 언더였는데 19,500원. 그렇다면 2만 원을 좀 지키는지 보시면서요. 비중 챙길 건 챙기시고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비중 확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원전이랑 좀 비슷한 결이 묻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주 볼게요. GS건설이고요. 사실 원전의 키워드를 품고 있는 건설주는 현대랑 대우죠. 근데 이제 GS 쪽에 있어서도 원전 관련 기술 투자 그리고 사업 참여 이력이 좀 부각되면서 건설주 자체적으로도 기대감이 있는데 원전이라고 하는 바람이 부니까 더 뭔가 좀 강합니다. 삼성물산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요즘 건설주가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과 함께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각가지 살펴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부가적으로 붙으니까요.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면 지금도 붙을 수 있을 만한 강도일까요? 사실 이제 지금 현대건설이나 또 이제 DLNC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건설주의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건설이나 DLNC는 거의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GS건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발생하는 거죠. 저가 메리트예요. 지금 GS건설이 차트 보면 꽤 오른 것 같은데 15,000원에서 2만 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이제 이런 상대적인 어떤 가격의 메리트가 저는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그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GS건설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가장 첫 머리에 꼽아야 되는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메리트예요. 가격.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물론 그 배경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오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뭐 자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그 미스가 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상반기 중에 이러한 어떤 그 실적에 있어서의 부정적 요인들은 다 떨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고 최근에 보면은 뭐 주택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자이 브랜드는 뭐 지금 그 결국 뭐 탑 3, 탑 2 이 정도에서 네네. 그 어떤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S건설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다른 건설주에 비하면은 충분히 지금은 접근해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GS건설은 가격 메리트를 조금 더 크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도 접근이 가능한 건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짜 15,000원에서 이제 2만 원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가 더 궁금한데요. 이게 일봉만 보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면은 네. 아직도 미미합니다. 굉장히 저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몇 년간 좀 길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1분기 건설주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생각보다 양호했고 이제 저희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제 내년에 어떤 이런 부동산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건설주를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GS건설이 이제 후발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후발주이지만 사실상 여러분 작년에 건설주 좋게 보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탑픽 종목이 거의 GS건설이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수급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이 원전 바람과 함께 볼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자,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의류주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류주 겨울 위주에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 얘기도 나오고요. 내수 경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관세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드라이브가 걸린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대표님? 사실 이제 지금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의류주 안에는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OEM 관련주들인데 네. 환율이 이렇게 이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의류주들을 끌고 가는 거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FNF라든가 뭐 감성 코퍼레이션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결국 이러한 이제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1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업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오늘 50일 신고가인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가격이. 사실 저는 이게 매수의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이게 내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노우피크라는 그런 그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스노우피크가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스노우피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프라인 더군다나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 중국 같은 해외에서의 매장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저는 주주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대형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2027년까지 직전 사업 연도의 당기 순이익 50% 이상의 주주 환원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에 73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했는데 이것도 즉각 소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쓰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괜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우려예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뭐 의류 업체들이 이게 나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업체 중심으로 좋은데 이제 경기의 어떤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주가 좋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고민 끝에 좀 중립의 입장이 맞지 않나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진짜 멀리 놓고 보니까 3년 내 고점이네요. 그리고 그 3년 내 고점 라인들이 거의 비슷해서 여기서 그냥 피크 찍고 내려왔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놓아줘야 하는 종목인지 궁금해요. 일단 이 종목의 신고가를 개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MZ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아웃도어 등산복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요즘 MZ들이 이제 해외에 이런 아웃도어
더 브랜드를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좀 잘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국내 MZ들의 소비, 그리고 이제 중국문이 열리면 또 열리게 될 소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앞으로 이제 존재하는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쏘아 올린 신고가 영역이라서 저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신고가를 더 갱신하면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저는 좀 이제 강력한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소량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량, 현재 구간에서 소량.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자리에서 조금 과연 추가 방향성을 어디로 볼까가 고민이 되신다라고 두 분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니까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보겠다 하시면 비중은 소량으로 보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도 한번 봐봐야죠.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작년에 그렇게 화장품 좋았을 때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이번에 진짜 좀 때를 만난 건지 어떻게 보면 이쪽도 중국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 쪽이긴 합니다. 8%대 나오는데 사실 작년 기억납니다.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올랐다가 추세를 못 이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대표님? 자,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장품의 랠리에서 가장 소외가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플로우가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동을 중단했던 상하이 공장의 맞아요. 가동률을 지금 최대한으로 높일 거다. 결국 이거 이제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중국은 떼어낼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 회사의 방향성은 중국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겠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의 가속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이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시장으로 시장의 다각화에 조금씩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결국 그러면서 올해는 아마도 해외 이익이 우리나라 이익을 넘어서는 그런 구조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이제 그 몇 년 동안 고생한 끝에 뭔가 이제 결과물이 좀 나오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정말 중국이 회복이 된다면은 네.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지금의 어떤 환경은 작년에 이제 못 뚫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달라졌다,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좀 싸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뭐 이제 8%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오른 게 없죠, 사실은. 이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펼쳐지는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장대 음봉이 실적 얘기 나왔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못 메웠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또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 발생 구간으로서 한번 여력을 보자. 오늘 한 8%대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가 메리트 보이는 화장품주가 사실 아모레퍼시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점 하에서 본다면 지금 예쁘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 대표님. 작년에 배신이었다면 올해는 일단 배신이 아닐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한참 그 코로나 이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어머님들 많이 쓰시는, 그리고 중국인들 많이 사는 뭐 설화수, 네. 헤라, 뭐 AP 이런 브랜드들 위주였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너무 이런 뷰티 업계의 이제 글로벌 판도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형주인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LG생활건강의 네. 브랜드들이 힘을 못 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힘을 못 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제 지금은 좀 이 바꿀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가장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브랜드가 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라네즈의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네즈 이런 후속 신규 브랜드들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트레라는 또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예전에 기대를 했고 잘 나갔고 실망을 했던 브랜드가 아닌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결국 살아야겠죠. 지금 황제주가 너무 주가 하락이 많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브랜드들의 모멘텀에 대한 실적이 이제 1분기부터 찍히면서 서서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문이 열리면 조금 더 이런 기존에 유행했던 국내 브랜드가 좀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동시에 이런 241선 장기 이평선을 좀 강하게 뚫는 모습이 이제는 정말 상승 추세로 전환할 거야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설에서 GS건설 같은 이런 업황이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용기 내서 좀 배팅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이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끌어올린 수급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제 저렴한 종목들을 잘 사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화장품주 측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가 있어서 이제 선크림의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선크림 관련주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사재기를 할 정도로 잘 나가기 때문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지금 화장품이 또 제2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나 이런 코스맥스 같은 ODM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좀 매매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선크림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아모레퍼시픽은 저가 메리트에 있어서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정리가 되네요. 지금은 또 환경이 달라졌다. 근데 가격이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고려해 볼 부분이 많겠습니다. 쭉 추세 이어갈 수 있는지 보겠고요. 달바글로벌 어제 상장했던 종목 현재 구간에서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OLED 쪽인데요. 사실 OLED 쪽이 오늘 말고 보면 덕산 네오룩스였나요? 갑자기 움직임이 나와서 OLED 쪽으로 뭔가 좀 다시 움직이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익 시스템이 물론 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6.33%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얘기가 좀 동력이 된 걸까요, 대표님? 사실 동력이라기보다도 일단 뭐 그냥 주가 오르는 데 있어서 조금 일단 그 약간의 그 어떤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그 이 선익 시스템이 스마트 안경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뭐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수혜주다 뭐 이러면서 사실 그게 과연 수혜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항상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종목이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분기에 사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2분기로 넘어오는 거죠. 이연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장비의 어떤 스케줄이 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2분기로 넘어갔죠. 중국 BOE 향.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매출을 잡히게 되면은 2분기는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가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기술력도 뭐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격 경쟁력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 측면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고 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뭐 BOE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클라이언트인데 BOE 이외에도 최근에 보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향후에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바닥입니다. 지금 크게 봐서 뭐 주가가 최근에 완전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박스를 못 뚫는 그냥 그 안에서만 그냥 빙빙 도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양봉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윗골이 달렸지만은 그래서 사실 저는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가격 메리트면 지금 뭐 목표가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를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 한참 위에서 목표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그렇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한 만큼 주가의 위치적으로 본다면 좀 아래에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좀 기간은 여유 있게 보실까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뭐 이거는 저는 지금
주가의 위치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사실 지금 가격 메리트도 있는 네. 지금 위치라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주류의 기업인데 지금 이쪽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힘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상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호흡을 말씀 주셨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익 시스템이 물론 자리로 봤을 땐 예쁜데 수급이나 뭔가 탄력도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 주시는지요? 저도 오늘 고민을 했는데 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한 43,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굳이 이제 매수하고 싶지 않다의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방금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런 OLED, XR 정말 반짝하고 져버렸던 테마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OLED 테마도 뭔가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선익 시스템의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나 뭐 좀 관망하겠다의 의견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의견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시장이 제가 5월을 계속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뭐 이제 기존에 주도를 했던 조선 방산 뭐 화장품이나 변압기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를 계속 5월 내내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뭔가 지금 이제 미국발 조정의 빌미는 주어졌는데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테마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이런 OLED 모멘텀이 사실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선익 시스템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바닥인 34,800원을 찍고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조금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방금 대표님께서도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6만 원 초중반입니다. 네. 정말 많은 룸이 남아 있죠. 그래서 아마 선익 시스템을 OLED에 대한 굳건한 마음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사실 저는 드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좋은 종목, 조금 부담 없는 종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4만 원 초중반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매수해도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대안이 확실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에 더 가깝고요. 43,000원, 45,0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바라보시는 의견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마감 스퍼트 두 분께 도움 말씀 드려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